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태원 사고의 사망자가 9시 기준 151명, 부상자가 82명이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에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어떻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초유의 사태라는 건 초유의 변화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 당일 언론은 이태원에 10만 명이 몰릴 것을 보도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0명 이상의 경찰력을 배치하여 범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지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청장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전은 없다 이거지요. 수사로 지배하는 나라에 안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전이 없어야 수사할 거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아침부터 이태원 사고대책본부를 대검찰청에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 말고 애초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은 없었냐 이거지요. 경출퇴근에 700명의 경찰이 동원되면서 10만 명이 모이는 행사에 200명을 배치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 행사가 처음도 아닌 줄곧 진행되었던 행사라는 점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행정력이 다시 소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은 스위스 출장을 떠났고 원래 귀국일이 30일인 것을 언론은 급거 귀국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도했지요. 귀국하며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면 사건을 지휘해야 할 골든타임 시간에 비행기 안에서 지휘가 가능한 겁니까? 급거 귀국도 아닌 것인데 급히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는 이유가 책임 회피에 맞는 키가 되는 건 아니겠지요? 윤석열은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구조활동요원이나 통제관을 제한 인원은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대형 소방차량도 병원 구급차에 신속한 이동 등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동하라 라고 지시했다지요. 그야말로 재난대응 전문가가 따로 없지요. 대형 소방차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항명이 됩니다. 이어 대국민 다 말하며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지요. 국민 여러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먼저 피해자, 망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들도 빠른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도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수습에 또 피해자들 분들의 치유와 피해 가족들의 위로에 집중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은 빠르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영국의 김인수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1989년 4월 15일 셰필드 힐스보로 스타디움에서 리버풀 노팅엄 포리스트의 FA컵 세미파이널 축구 경기가 있었다. 밀려드는 사람들을 잘못 관리한 경찰에 의해서 97명이 압살을 당해서 사망했고 766명 부상을 당했다. 94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1명은 며칠 뒤 병원에서, 그리고 한 사람은 1991년에, 그리고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던 한 사람은 32년이 지난 2021년에 사망했다. 영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조사와 재판이 있었지만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사람들이 몰리면 힐스보로 축구장 사고를 떠올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그리고 사전에 사고 방지를 위한 준비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버리고 배운 가슴 아픈 역사의 교훈이었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대규모 사고가 났던 참혹한 사건을 겪었다. 이태원에서는 당연히 10만에서 17만이 모일 거라 예상이 되었다. 당연히 힐스보로 축구장 사고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은 사고 예방에 집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 출퇴근 경우에 700명의 경찰이 배정되고 오히려 200명의 경찰이 이태원에 배정되었단다. 청원경찰이라도 추가 배정해야 했을 서울시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 이 억울한 젊은이들의 생명을 살려내라. 애달파서 어찌한단 말인가? 라고 밝혔습니다.
류군 시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성인의 대축일에 앞서 죽은 자들을 기억하자는 뜻의 할로윈 축제가 그릇된 상술과 안전관리 부재로 인해 세계적 대형 참사가 되었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또다시 자녀들의 안부를 확인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담합니다. 매일 대통령 출퇴근에 동원되는 경찰 인력이 700여 명인데 10만 명 운집을 예상한 이태원에 고작 200명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그것도 안전관리가 아닌 범죄 단속 인원만 200명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난 이태원 뒷골목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100% 인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부상자들의 회복과 사고 수습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슬픔과 분노와 공포가 밀려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토록 가혹한 지옥에 살게 되었는지 원망스럽고 또 원망스럽습니다. 거듭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더 이상 돌아가시는 분이 없기를 또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밤새 안녕이란 말이 이토록 실감나는 세상이 올 줄 몰랐습니다. 캄캄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변희재도 이렇게 밝혔지요. 5만 5천 명 몰린 BTS 부산 공연 때 안전요원 2,700명, 경찰 1,300명 배치. 우리가 이때 부산에서 태극기 촛불 윤석열 퇴진 집회했는데 축제는커녕 무슨 비상계엄령 내린 분위기일 정도로 철통같이 통제하더군요. 그 좁은 이태원에 10만 명 몰렸는데 단속경찰 200명 배치하고 나 몰라라. 젊은 목숨들을 내던져 놓았던 겁니다. 경찰청장, 행자부 장관, 오세훈, 윤석열까지 모두 뭐가지 내놔야 할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두일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우선 희생자들을 애도한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10대와 20대 여성이라는 보도를 보니 그 또래의 딸둘이 있는 아빠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현재 애도가 우선인 건 맞다. 그러나 애도만 해야 하는 것일까? 이번 참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정치병 걸린 이들의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는 프레임이 이미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들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짜증이 난다. 또한 그렇게 인파가 몰린 이태원에 나간 희생자들을 탓하는 글도 보인다. 이 대목은 끔찍하다. 나는 이 사고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공백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을 정치적 메시지라고 비난해도 달게 받겠다. 가령 2017년 박원순 시장 시절 이태원 할로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20만 인파가 몰렸음에도 경찰이 최대한 동원되어 폴리스 라인을 구축하고 철저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통제했는데 어제는 그냥 방치 상태였다. 심지어 오세훈은 현재 유럽 외유 중이라고 한다. 윤석열의 출근을 위해 매일 700명의 경찰이 동원되었는데 어제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명 동원이 맥시멈이었다. 그 동원된 200명이 단속 등 범죄 수사나 예방을 위한 것이지 질서 유지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 윤석열 정부 들어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 강남 침수 사건이 있었다. 그때도 강남역, 서초역 일대가 물에 잠겼고 신림동에서는 안타까운 사회 소외계층 가족의 죽음도 있었다. 서울, 그것도 강남이 물에 잠겼다는 이야기는 난 근 20여년간 처음 듣는 일이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고도 불행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그런데 어떤 불행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것은 정치적 메시지가 되는지라 금기시 여겨야 옳은 것일까? 그렇다면 도박 빚으로 월북을 하다 비격당해 숨진 어업 지도사의 경우는 왜 국가가 지키지 못했느냐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지금도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일까? 어떤 사고는 정치적 메시지가 추가되고 어떤 사고는 오직 애도만 해야 하는 것일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설령 내가 정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비난을 받아도 이 이야기는 해야겠다. 어제 사고는 윤석열과 오세훈 때문이다. 윤석열이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니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고 이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로윈 이태원에는 매년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외 외유를 떠난 오세훈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가 혹은 시의 지도자가 그 구성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윤석열과 오세훈은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왜 이 정부 들어서만 이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유권자들도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별거 아닌 한 표가 주는 위력이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투표는 신중해야 한다. 내 주변의 투표가 낭비되는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을 애도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
인파들의 동선이나 충분한 경찰력 투입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원인의 정점에는 당연 용산 대통령실의 경찰력 투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용산 이전의 도미노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겁니다. 이 도미노의 공포는 한 건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 작은 사고, 사소한 사고의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하인리 법칙에서 이태원 참사가 아직도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니 경정권 하에서는 각자 생존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반지하에서, 공장에서, 광산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몇 년도입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